안녕하세요. 종목 골라주는 남자입니다. 또 며칠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요즘에 좀 조정장이 온 느낌이죠. 조정장이 왔습니다. 3월 공매도를 앞두고 숨고르기. 근데 저는 제 관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이 꽉 찬 종목들은 주가 낮추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개미들이 미친듯이 받아먹긴 하지만 개인들이 마음 먹고 이제 막 공매 때리고 그러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이 좀 난 종목 중에 뭐 현대차, 그다음 뭐 LG전자, 삼성전자 다 할 거 없이 수익이 많이 난 종목 중에 신용이 꽉 차 있다면 그런데 이 상승장에서 하차하고 싶지 않다면 많은 부분을 익절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흔들리면 결국엔 하루 이틀만 더 참으면 되는데 손절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죠. 아무튼 신용이 꽉 찬 종목은 수익이 많이 났다면 비중을 줄이자,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뭐 공부하고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것도 자주 얘기했죠. 핵심 키워드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는 이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데 순환매가 어떤 차례로 돌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쪽 섹터가 이제 돌았네. 그러면 다음 순서는 어딜까? 라고 좀 고민을 하고 차트를 보고 가격을 보고 조정을 받은 종목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장중에 단타 매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영역이고 그럼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 유튜버들이 워낙 단타 유튜버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뭐 인스타에도 막 하루에 막 400만 원, 4천만 원씩 수익 낸 거를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건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핵심 키워드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보는 핵심 이벤트는 바이든의 정식 취임이에요. 21일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바이든 수혜주로 가장 많이 오른 게 그린 에너지, 뭐 여기 2차 전기차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덜 오른 거 종목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보는 종목은 낙폭과대. 실적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이 조정장에 낙폭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로 볼 거고, 이 종목을 다 볼 건 아니고 그날 제가 만들어 놓은 검색기에 들어온 종목들 중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새로 편입한 종목인데 종목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일단 스페코 보겠습니다. 스페코를 보면 이렇게 밑선을 그으면 이렇게 패턴이 보이고 저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비슷한 간격으로 한 번씩 반등을 주면서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가 좀 짧긴 한데 회사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스페코 재무제표를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1627억. 지금 보면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688억, 532억, 747억. 올해도 700억이 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전년 동기보다도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이 100억입니다. 보면 4분기 때 수익이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은데 anyway 이 스페코가 가진 강점은 그 멕시코에 있는 그 풍력 타워 공장이죠. 북미 쪽에서 이제 풍력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올랐어요. 풍력 타워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걸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CS 윈드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물론 매출액이 CS 윈드가 뭐 10배가 넘게 좋아요. 3천억, 5천억, 7천억, 올해는 7천억보다 더 나오고 8천억이 나오겠네요. 당기순이익도 올해 한 600억 정도 나오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3조 3천억이에요. 3조 3천억. 뭐 영업이익이 뭐 1천억, 2천억대 나오면 뭐 3조가 가도 좀 땡겨 썼구나 싶겠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스페코는 아직 덜 올랐다. 그래서 스페코를 좀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도 좀 편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패턴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좀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렇게 깃발 형태를 보이고 나서 여기를 뚫어주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고 가격을 내리고 다시 매수하고 가격 내리고 여기 왔습니다. 지금 이 매물대 여기까지 저항선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를 뚫어주려고 하죠. 그리고 이 가격대 위로는 매물이 적어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매물대가 적은 구간이고, 추세를 그리면 요 패턴에서 놀고 있다. 물론 지금 만약에 이게 조정장이 하락으로 간다면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여기까지 13,000원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 물론 12,000원 벽에서 이렇게 횡보를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미글로벌도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고, 물론 올해 실적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면 2017년도에 2천억, 2019년도에 2,900억, 올해도 한 2천억 정도 하겠죠. 그러면 이제 17년, 18년도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긴 한데 현재 시가총액이 1,183억. 뭐 이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고 1,000억대인데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5%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좋다라고 보이고, 여기 미국의 그 오텍이라는 그 건설사를 인수를 했죠. 설계사 오텍이 친환경 발전소 설립에 설계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식 취임을 하고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덕 지주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 박스권을 뚫어줬습니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을 틀은 영역이고, 급등한 다음에 버티다가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정말 적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고 여기까지 오더라도 그냥 분할 매수 하다 보면 이렇게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트가 한솔 인티큐브도 거의 동일하죠. 급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 도지 캔들로 저항을 받다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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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까지 찍고 나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 없이 내려가는 거는 사실 겁주기다, 큰 의미가 없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거래량 없이 내려갈 때는 쫄지 말자. 근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얼른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급등 후에 단기 조정을 받고 거래량 없이 흐르는 거는 크게 겁낼 이유가 없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멘탈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덱스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CJ ENM이 2대 주주예요. 여기도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고 봅니다. 여기를 저항선이라고 보고 저항선을 지금 뚫어줬죠. 한 번, 두 번.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음봉이 나오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이미 상방으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덱스터라는 회사도, 종목도 유심히 보시고, 이렇게 본인만의 채널을 한번 그려보시고, 이런 채널 안에서 노는지 소액으로 테스트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덕을 보다가 대덕 1우를 봤는데 정말 차트가 좋습니다. 약간 오택을 보는 느낌인데, 급등한 후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흐르다가 여기 매집봉이 한번 나왔고 다시 이제 음봉이 나왔지만, 이건 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조금씩 매수를 하면 요거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요 정도까지만이라도, 이렇게만이라도 여기서 먹고 다시 조정 나오면 다시 여기서 사고. 그러니까 컵 앤 핸들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차트 용어예요.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쭉 흐르다가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다시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 이런 차트는 많이 보실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텍도 그렇죠. 이렇게 흐르다가 급등이 나오고 조정, 그 다음에 더 큰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오텍은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 오텍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텍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오텍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에 볼 종목이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고,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물론 올해는 좀 죽쓰는 것 같은데 적자 회사는 아니었고 올해 이제 적자가 나왔죠.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었고, 현재 시가총액이 1806억. 뭐하는 회사냐면 빅데이터 관련주예요. 빅데이터 관련주.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고, 이 패턴, 이 추세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매집, 그리고 흐르고 한 번 더. 이거는 그냥 이제 음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흐를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관심 있게 보셨다가 여길 뚫어주면 매수를 해도 되고,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복병 심듯이 매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근데 음의 영역으로 본다면, 다음에 노터스도 볼게요. 노터스도 단기적으로 엄청 많은 하락이 나와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뚫어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미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 이 35,000원 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노터스도 뭐 제가 고르는 종목들은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성장하는 회사, 흑자가 적자가 아닌 회사, 이런 회사들 위주로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300억, 370억, 460억, 올해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당기순이익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뭐 하는 회사냐면 임상 CRO,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보면 되겠죠. 영업이익 40% 증가, 당기순이익 139% 증가. 이 회사도 충분히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바이오는 실적이 명확하게 숫자로 나오는 회사들이 되게 냉정하게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볼게요. 성은 제가 되게 빠르게 단타치고 오버나이트 하고 나온 종목인데, 그 젤 캅셀이라 그러죠. 그 알약 껍데기는 우리나라 95%, 시장 점유율 95%인 회사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오랜 기간 조정을 끝내고 고개를 한번 들었어요. 이 상승이 뭐 여기까지 나올지 쭉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 조정을 받고 나면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조정이 나옵니다. 그 조정이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이라는 종목은 이제 박스권을 뚫고 되게 빠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이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려오면 땡큐 하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경 BK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태경 BK는 이 박스권을 완전히 뚫어줬고 긴 횡보를 지금 끝나고 시세 분출이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 긴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두 번의 상승이 있었죠. 이게 아마도 이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제 더 길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나오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주봉상으로도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박스권을 뚫어줬어요. 여기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주봉상으로. 근데 지금은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단기 조정을 끝내고 상승으로 돌아간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런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없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혹은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이렇게 단기 조정이 나온 느낌으로 주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원위치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긴 양봉이 한번 나온 다음에 세 번의 음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속이 편하죠. 그럼 다시 주가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떤 변곡점의 의미를 갖는 위치가 될 수 있다. 이제 월요일부터 보면 알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환경주,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꿈틀꿈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주 내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 좀 공유를 하면 이런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모니터를 많이 보면 눈병이 나겠죠. 눈병. 그래서 저는 이 안약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안약 관련주들.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DH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H 코리아. 보면 이제
시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조정을 줬는데,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 박스권이 2019년도부터 있던 박스권이에요. 여기 이 DH 코리아의 사업 보고서를 쭉 읽어 보시면 공장 시설도 확충을 하고 있고 실적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안약 관련한 종목들은 계속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시가총액도 굉장히 만만하고, DH 코리아 지금 재무제표가 보면 498억, 496억, 600억. 올해도 한 600억 정도 하겠네요. 그죠? 당기순이익도 올해도 전년도 정도 140억, 150억 정도 기대도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이 딱 멀티플 10을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 성장성을 좀 더 주면 뭐 멀티플 20까지 가져도 뭐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죠. 2,600억, 3,000억까지. 그럼 주가는 2배. 지금 8,000원이니까 16,000원까지는 가도 뭐 누가 크게 뭐라고 할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박스권을 살짝 뚫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급등주들을 찾잖아요. 보통 개인들이 급등주를 찾는 방법은 상한가 나온 종목 찾아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세 분출이 되면 아주 밑에서부터 발가락부터 발 뒤꿈치부터 먹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렇게 성공했던 종목이 대명 소노시즌. 대명 소노시즌도 일봉을 이렇게 길게 보면 정말 노답인 종목인데, 이렇게 보면 멋지죠. 상한가 나오고 두 번의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이때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스키장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갈 수가 없다. 한 번, 두 번 하락이 나왔고 여기 바닥 찍은 다음에 이렇게 물량 확보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도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땡큐 하면서 조금씩 물량을 늘리는 거죠. 대명 소노시즌은 지금 침구류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아마 실적이 눈에 잡힐 겁니다. 거기 마진이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대명 소노시즌도 지금 사면 좀 비싸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이런 파동 안에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면 요 꼭대기까지 가는 어느 날이 있을 거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또 다루고 싶은 종목이 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하나 볼게요. KG 동부제철. 올해 철강이 엄청 좋을 거라고 하는데 KG 동부제철 보면 뭐 시가총액이 적지는 않아요. 여기는 근데 뭐 시설 설비만 해도 몇 천억이 들어가는 회사기 때문에 저 정도 평가는 당연하다고 보고, 주목해야 될 거는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2천억 적자에서 600억으로 줄고 300억으로 줄고 올해 550억 흑자가 났어요. 그럼 올해 한 7, 800억 정도 흑자가 날 텐데 이 적자가 줄어드는 폭이 보면 엄청나게 빠르죠. 그럼 언젠가는 이 회사는 3천억, 2천억씩 수익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언젠가 2천억이 되는 시점이 올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한다면 이게 이제 1조 5천억, 2조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시세가 나온 종목이고 상방으로 고개를 틀었기 때문에 조정장에 별로 스트레스 없이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그룹사죠. KG케미칼. KG케미칼은 여기서 제 지인이 매수를 해서 요때 이제 팔아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KG케미칼은 이미 상승 추세로 돌렸고 추세 이탈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팔지 마셔라. 팔지 마시고 조금씩 저점 확인하면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렇게 큰 수익을 보셨습니다. 큰 수익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꽤나 한 10% 이상 수익을 보셨어요. 물론
한 2달 넘게 들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털리지 않았으니까 그 차트를 보고 그리고 회사의 업황을 보고 멘탈을 잡아가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을 하시고 투자 임하셨으면 좋겠고, KG 케미칼도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와도 뭐 크게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도 작게 컵앤 핸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플바이오 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데, 이렇게 된 이상 요런 형태의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요런 형태의 하락이. 지금 이거 누가 버티느냐 문제인데, 저는 뭐 여기까지는 크게 관계없다, 혹은 여기까지는 크게 관계없다 라고 봅니다. 이걸 잘 버티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다고 봐요. 이때 이제 수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나온 게 참 아쉬운데, 이때 제 수익이 18%까지 갔었습니다. 18%까지 갔었는데 그걸 안 팔고 있었던 게 욕심이죠, 욕심. 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고개를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수 생각을 못했어요. 어쨌든 피플바이오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저랑 같은 마인드로 함께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1차 저항선,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까지 잡고 내려오면 조금씩 분할 매수. 이게 꺾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간다면 굉장히 긴 양봉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